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 후회와 아쉬움을 느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더 나았을까라는 생각, 여러분도 해보신 적 있지 않나요? 젊은 시절에는 시간이 무한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지나간 세월을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남은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수천 년 전 공자는 우리에게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통찰을 줍니다. 공자는 배움의 중요성, 인간관계의 소중함,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의 가르침 속에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새겨야 할 삶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공자의 명언을 하나씩 살펴보며 우리가 삶에서 실천해야 할 지혜를 배워보겠습니다. 그의 말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삶의 중요한 가치를 되새겨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공자의 명언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배움은 끝이 없다. 공자는 어려서부터 유난히 배움에 대한 열정이 컸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배움이야말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린 시절 공자는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종이와 책이 귀했기 때문에 학문을 배우려면 직접 스승을 찾아다니며 가르침을 받아야 했습니다. 공자는 이에 굴하지 않고 배움을 얻기 위해 스스로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찾아가 질문을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배웠습니다. 그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 단지 옛것을 좋아하고 배움을 쉬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공자는 선천적으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는 배움을 통해 성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공자는 젊은 시절부터 학문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는 귀족이 아닌 서민 출신이었지만 지식과 덕을 쌓는다면 누구든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국을 여행하며 가르침을 전했고 많은 제자들이 그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그의 제자 중 한 명이 어느 날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언제까지 배워야 합니까? 공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 하늘을 우러러보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며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이 참된 지혜다. 이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종종 배움의 필요성을 간과하곤 합니다. 하지만 배움이란 꼭 책을 읽거나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움은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배움의 한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젊은 시절에는 손으로 직접 편지를 써서 소식을 전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많은 것이 변했지만 여전히 중요한 것은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우는 것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배움을 지속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서도 꾸준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뇌 기능이 활발하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는 배움이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공자는 배우는 것 자체를 즐기라고 말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즉, 배움이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자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배움이야말로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고 젊은 마음을 유지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무엇을 새롭게 배워볼 수 있을까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새로운 요리를 시도해보는 것, 스마트폰 기능을 하나 더 익히는 것, 혹은 새로운 책을 읽어보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젊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배움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인생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힘이 아닐까요? 인생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 공자는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강가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공자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물은 쉼 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던 공자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자들이 궁금해하자 공자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물을 보아라. 낮에도 흐르고 밤에도 흐른다.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다.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지 않느냐? 공자의 말에 제자들은 숙연해졌습니다. 강물은 흐르면서 그 길을 스스로 만들어 갑니다. 큰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장애물이 있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다로 흘러갑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듯 시간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흘러가며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살아갑니다. 공자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강물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오직 앞을 향해 나아갈 뿐이다. 우리는 누구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아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시간이 무한할 것처럼 느껴졌지만 나이가 들면서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더 열심히 살았더라면 어땠을까?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과 달랐을까? 하는 후회가 마음을 채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후회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공자는 현재를 충실히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지나간 일은 돌이킬 수 없고 다가올 미래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 이는 우리가 현재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나간 시간에 연연하기보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삶의 방식입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며 주변 환경에 적응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물살이 강해지고 가뭄이 들면 잔잔하게 흐릅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순탄한 길을 걷기도 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강물은 흐르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변화 속에서도 본연의 모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젊은 시절의 기운은 점점 사라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지혜는 더욱 깊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더욱 넓어집니다. 공자는 나이 50이 되면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 고 말했습니다. 즉, 나이가 들수록 삶의 이치와 조화를 이해하게 되며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흐름을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물은 결코 같은 자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진 시간은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지나온 삶을 후회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공자가 강물을 바라보며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흐르는 시간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더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계신가요? 3. 남을 이해하는 것이 곧 나를 아는 길이다. 공자는 인간관계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사람이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공자의 제자 중 한 명이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자는 조용히 미소를 짓고 말했다.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남들이 행동해 주기를 바라지만 혹시 너는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대하고 있느냐? 제자는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다. 공자는 계속해서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해야 한다. 만약 내가 친절을 받고 싶다면 먼저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 내가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상대를 존중해야 한다. 이것이 인간관계를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일상에서 종종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상대방이 먼저 배려해 주기를 바라거나 우리를 이해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공자는 우리가 먼저 배려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가질 때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행하지 말라. 이 말은 공자의 인 사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족, 친구, 이웃, 동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관계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작은 말 한마디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사소한 행동이 갈등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자의 말처럼 내가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 하지 않는다면 많은 갈등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낸다면 기분이 좋을 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나의 말을 무시하면 서운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야말로 공자가 말한 인의 실천입니다. 공자는 또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곧 나를 아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남을 이해할 수 있다. 즉, 우리는 자기 자신을 먼저 이해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자신의 단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인간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충과 서를 강조했습니다. 충은 자신의 마음을 다해 상대를 대하는 것이고 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실천한다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입장에서만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상대방의 관점에서 세상을 본다면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젊을 때는 일이 바빠서 친구나 가족을 챙기지 못할 때가 많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작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오늘 하루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혹시 서운했던 일이 있다면 먼저 용서를 구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작은 배려가 쌓이면 큰 덕이 된다. 우리가 남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면 결국 우리 자신도 더 큰 행복을 얻게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따뜻한 말을 나누실 수 있을까요? 4. 진정한 행복은 마음속에 있다. 공자는 한때 높은 벼슬을 맡아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힘썼지만 결국 정치의 세계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는 권력과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람들은 누구나 더 많은 돈과 더 높은 지위를 원합니다. 그것이 행복이 아닙니까? 공자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군자는 자신에게서 행복을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행복을 찾는다. 제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자신에게서 찾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공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너는 지금 배가 고프지 않느냐? 제자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공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으면 행복하지 않겠느냐? 제자는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행복이란 그런 것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작은 것들 속에 행복이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 큰 것을 바라고 더 많은 것을 원하면서 자신의 행복을 멀리서 찾으려 한다. 제자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행복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더 많은 재산, 더 높은 명예, 더 좋은 환경이 있어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자는 진정한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지만 막상 그것을 얻고 나면 더 큰 것을 원하게 됩니다. 결국 끝없는 욕망 속에서 행복을 놓치고 맙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큰 행복을 얻는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햇볕 아래에서 차 한 잔을 마시는 순간, 가족과 함께하는 소소한 대화, 오랜 친구와 나누는 웃음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자는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또 다른 제자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자가 되면 정말 걱정이 없어질 것 같으냐? 제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부자가 되어도 걱정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행복하지 않을까요? 공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행복은 돈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다. 부자가 되어도 더 큰 부를 원하면 만족하지 못하고 가난해도 마음이 편안하면 행복할 수 있다. 공자의 말처럼 진정한 행복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적인 평온에서 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만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 바쁘게 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마음의 평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우리는 때때로 남들과 비교하면서 불행을 느낍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좋은 집에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나보다 성공했는데 나는 아직도 이 상태라니. 하지만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비교에서 벗어나 나만의 행복을 찾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실천하려면 우리는 먼저 지금 가진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누군가와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큰 행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잃어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더 깊이 있는 행복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작은 행복을 발견하셨나요? 공자는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그는 단순히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삶과 세상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길을 제시한 철학자였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며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지나간 것을 탓하지 말고 다가오는 것을 걱정하지 마라. 오직 현재를 살아가라. 우리는 종종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불안해하는 것보다는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또한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찾는 것이다. 우리는 살면서 더 나은 삶을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비교를 멈추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길입니다. 그리고 공자는 인간관계에 대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행하지 말라.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열쇠입니다. 관계가 원만한 삶은 스트레스와 후회가 적고 더 많은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공자의 가르침을 단순히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움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현재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외적인 것에 휘둘리기보다 내면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는 인생을 더욱 지혜롭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자의 명언을 통해 삶의 중요한 가치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혹시 지금까지 후회와 걱정 속에서 살아오셨다면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내려놓아 보세요. 혹시 아직도 완벽한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다면 지금 가진 것들 속에서 행복을 발견해 보세요.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먼저 한 걸음 다가가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해 보세요. 공자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지혜롭고 따뜻한 순간들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하고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